생명과학 2.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2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학습 목표를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즉 다시 말하면 학습 목표 읽어보세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의 기본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통과 시간에 사실 이 내용을 배웠는데 생명과학 2 시간에는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핵산은 뒤에 우리 또 유전할 때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를 읽었으니까 본격적인 수업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34쪽을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 34쪽을 보면 오케스트라인가요? 여러 악기의 소리가 모여 한 곡의 음악이 탄생하듯 생명체도 여러 가지 구성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퀘스천입니다. 생명체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다들 했겠죠? 아, 선생님 안 들리는군요. 우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생명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물과 그리고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과 탄소화합물의 특징을 당연히 살펴보아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요건 좀 필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 앞에서 정답으로 얘기했죠? 물과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문제에 따라서 60%에서 70%, 때로는 75%까지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얘기하는 게 65에서 70%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무게에다 70%라고 가정한다면 0.7을 곱하면 그게 물의 무게다 라고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몸무게가 100kg이다. 그러면 70%니까 당연히 70kg이 물의 양이겠죠. 단순 양으로 계산하자면.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나요? 나머지 30kg 중에서 한 20kg는 지방인가? 아무튼. 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자, 물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물은요, 체온 조절합니다. 어떻게 해서 체온 조절하냐? 물의 특징 중에 비열과 기화열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비열과 기하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의 상승을 막아주는 등, 즉 다시 말하면 온도가 확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열과 기하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도움을 받고요. 그런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더 써놓을까요? 물질에 대한 용해성. 용해는 녹는다는 거지. 그래서 용해성이 크기 때문에 체내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됩니다. 체내 화학 반응의 매개체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모두 다 물질대사라고 하죠. 물질대사, 즉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반응이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물의 특징 정리하시면 되고, 자, 탄소화합물은 뭐가 있냐? 탄소화물은 탄소화물하고 탄수화물하고 다르죠.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이제 다른 H라든지 아니면 OH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이 다른 물질들이,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질, 그리고 단백질, 네 번째 핵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의 특성 간단하게 살펴봤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탄소화물인데 이런 탄소화물은 생명체의 종류에 따라 구성 비율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세포의 구성 성분이 나와요. 세균. 기본적으로 당연히 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 탄소화물이 차지하죠. 그리고 탄소화합물은 또 이제 여기서 비교하자면 뭐가 제일 많냐? 단백질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핵산, 탄수화물, 지질 이런 순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명체에서 인간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 그냥 영양소의 특징할 때 가장 많은 게 뭐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물단지라고 했죠? 물단지, 무액탄. 기억나나요? 영양소 할 때. 물은 물일 테고 단은 단백질이겠죠? 그리고 지는 지질. 그리고 얘는 무기염료. 여긴 무기염료 없지만 그 다음 핵은 핵산. 그리고 여기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인간,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그런데 여기 세균은 조금 달라요. 탄수화물이 많고 지질이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체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외울 필요 없고 또 인간에 대한 거 나올 때도 사실 물단지 무액탄을 우리가 많이 외웠지만 반드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고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탄소화물의 이제 각각의 4가지 종류의 특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어요. 힘들지 않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의 특징부터 가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필기도 하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자, 그럼 이제 탄수화물부터 갈게요. 생명체의 구성물질 탄소화물 중에 첫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자, 탄수화물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당, 이당, 다당류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 단당, 다당류, 이런 이당류 이런 걸로 구분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단당이니까 당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당류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골격의 탄소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화학을 배우면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요런 형태의 여기에 이제 몇 개가 오느냐. 그러니까 CH2O, 이렇게 개수죠. 여기의 형태로 보통 이제 5탄당, 6탄당 이런 것들로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개가 연결되어 중합체를 형성하는 구조인데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기본적으로 뭐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 2에서는 5탄당과 6탄당을 기본당으로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6탄당은 어떤 것이냐? 포도당, 꽈당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6탄당이에요. 6탄당. 6탄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탄소가 6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6탄당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화학적인 뭐 O가 여기 있고 뭐 H가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은 써볼까요? O가 여기 있고 H가 여기 있고 H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H, OH 이렇게 결합되고 그 다음 또 여기도 H, OH 이렇게 결합되고 여기도 H, OH 결합되고 여기는 또 H, 그 다음에 CH2OH 이런 식으로 결합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도 돼요. 나중에 대학 가서 좀 더 심하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6탄당이다 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보통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걸 알아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럼 단당류는 우리 몸을 인체에 에너지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줘야 되죠. 자, 그 다음 5탄당의 대표적인 게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5탄당은 말 그대로 이렇게 탄소가 5개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핵산의 구성 요소입니다. 리보스는 R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고 디옥시리보스는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핵산할 때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단당류는 하나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6탄당은 에너지원을 내고 5탄당인 이런 아이들은 핵산을 구성하는 요소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당류, 단당류들이 두 개가 결합돼서 어떤 물질을 만드느냐.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면 엿당을 만들어요. 엿당.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한 갈이 들어가면 보통 어떤 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젖이란 뜻이에요. 젖. 그래서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하면 젖당을 만들고요. 그다음 포도당과 과당, 포가가 만나면 설탕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탕 여기 얘가 이제 포도당이 여기가 과당이 되겠죠.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되겠죠. 포포는 엿당이 된다. 그래서 포포엿, 포갈젖, 포과는 설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단당류, 이당류. 그러면 근데 다당류가 나올 텐데 여러분 이당류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궁금하죠? 보통 우리가 그 단백질 할 때도 뒤에서 나오겠지만 사실 통합과학 시간에도 간단하게 언급은 했었어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할 때 여기에서 이제 엿당이라고 하는 이당류를 만들 때 여기에 있는 OH와
여기에 있는 H가 만나서 H2O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여기 있는 OH와 그래서 물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온다. 탈수. 그리고 결합이 된다. 축합 반응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들이 결합을 할 때 탈수 축합 반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결합 반응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 여기에 결합을 뭐라고 하냐?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당류는 말 그대로 단당류가 두 개 결합된 게 이당류라면 다당류는 말 그대로 뭐겠어요? 단당류들이 무지하게 많이 결합된 것을 말하겠죠? 근데 그 개수가 수백이나 수천 개 정도에 듭니다. 수백, 수천 개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게 다당류인데 다당류의 종류 또한 알아두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녹말과 셀룰로스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글리코젠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당류 중에 다당류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녹말은 식물의 열매나 줄기, 잎 등에 저장이 돼요. 우리가 광합성을 하면 만들죠. 그럼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 녹말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스는 식물세포의 보통 세포벽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셀룰로스,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이고요.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역할도 해요, 셀룰로스. 그래서 우리가 셀룰로스를 먹었을 때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몸에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변으로 나오게 되죠. 녹말과 셀룰로스는 식물에 들어있고요. 글리코젠은 뭐냐? 동물의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이 저장하는 형태가 다른 거죠. 식물은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글리코젠은 동물의 형태가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보기에 많이 나오니까 구분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종류들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질이에요. 자, 찌질이 아니고 지질. 자,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용매에 잘 녹아요. 얘네들은 보통 이제 지용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도 지질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럼 지질의 종류는 뭐로 구성이 되느냐? 성분에 따라 구조에 따라서 중성지방과 인지질과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중성지방은 여러분들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 하면은 배에 묵직하게 잡히는 거, 안녕할 때 발이 털럭털럭 거리는 거, 이게 다 뭐죠? 중성지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몸에 있어야 돼요. 여성 같은 경우도 뱃살이 막 똥배가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얘는 체온 조절을 하는데 체온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성지방이. 그리고 에너지원으로도 중요해요. 우리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1g당 4kcal 에너지를 냈다면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중성지방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아주 간단한 모식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글리세롤 한 분자랑 그리고 포크처럼 세 개를 쭉쭉 연결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방산 세 분자와 글리세롤 한 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롤빵, 글리세롤, 롤빵에 포크 찍은 지방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 그림으로 많이 나옵니다. 문제 할 때. 이런 그림만 주고 얘가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글리세롤, 롤빵에 포크 찍은 모양이다. 삼각 포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성지방. 그리고 중성지방은 체온 유지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뭐다?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너무 중요합니다. 에너지 저장.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은 또 조금 달라요.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봤죠?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요건 뭐냐? 머리라고요. 머리. 그리고 요거는 꼬리라고요. 이 머리 부분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인산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꼬리 부분은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지방산, 여기 중성지방의 지방산?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방산이 세 개가 있죠. 세 분자. 근데 여기는 지방산이 하나가 빠지고 두 개인데 이렇게 어머 안녕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발을 딱 들고 있는 것처럼 꺾여 있죠.
이거는 뭐냐면 불포화란 뜻이에요. 불포화. 불포화 지방산의 분자의 꼬리로 구부러진 모양이 바로 이제 인지질인데, 이러한 인산과 지방, 인산기 같은 경우는 머리 부분인데, 요 부분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물이랑 친합니다. 친수성. 그 다음 꼬리 부분은 어떠냐? 꼬리 부분은 지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친하겠어요? 그쵸? 지방이랑 친하겠죠? 소수성.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기 꺾여있는 구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결국에 뭐냐? 잘 녹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막의 유동성을 갖게 해주는 특징을 가져요. 막이요? 그럼 인지질은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포의 구조 그릴 때 세포를 이렇게 핵을 그리고 세포막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 보통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쭉 이제 바이레이어라고 해서 인지질 이중충으로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인지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체막,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인지질이다. 그 다음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또 이제 세포막 할 때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 다음 스테로이드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많이 들어봤는데 스테로이드가 과연 뭐냐? 일단 구조가 4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진 화합물로 스테로이드는 보통 이제 성호르몬, 부신거칠 호르몬, ACTH라고 우리 생명과학 1 시간에 배웠죠? 성호르몬, 부신거칠 호르몬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대표적인 얘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인지질하고 더불어서 동물 세포막을 구성하거든요. 그럼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벌집 모양 있죠? 육각형이 3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육각형의 모습이 3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오각형. 이런 구조가 바로 스테로이드 구조예요. 이 스테로이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이게 탄소 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탄소 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그 콜레스테롤 자체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죠. 굉장히 견고한데 포화지방보다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불포화지방 사이 연약한 부분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지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덩어리, 우리가 맨날 다이어트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은 중성지방이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건 인지질이고, 콜레스테롤, 성호르몬 이런 것들,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을 구성하는 애들이 스테로이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방 먹어줘야 합니다. 지방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이기도 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중요한 성분이에요. 자, 다 중요하지만 단백질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단백질 세 번째, 탄소화물의 세 번째 단백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백질도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고 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좀 봤을 텐데 단백질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단백질 물론 앞에서 알아봤듯이 탄수화물과 그 다음 지질은 모두 다 얘네들은 CHO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초로 구성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좀 촌스럽다고 했어요. CHON. 이게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황까지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질은 단백질은 촌 또는 촌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백질도 우리 몸을 되게 많이 구성하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4kcal per gram,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요. 지방은 아까 9라고 했죠. 이런 간단한 기억은 해 두신 상태에서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조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단백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미노산이 기본이에요.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합물인데, 그럼 아미노산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생명과학 2 정도 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탄소를 중심으로 뭐가 결합되어 있느냐? 수소랑 그다음 겹사슬 적용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NH2 아미노기죠. 아미노기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복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복실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미노산의 구조예요. 근데 이 아미노산의 개수가 하나냐 또는 종류가 여기 작용기에 뭐가 오느냐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면서 어떤 기능적으로도 다른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카복식의 OH와 그 다음 다른 아미노산의 여기 수소 아미노기의 NH 이렇게 이제 NH2를 이렇게 쪼개면 요 아미노기 H랑 만나요. 그럼 OH와 H가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죠. 얘 또한 물이 빠져나오네? 그럼 얘보다 탈수다. 물이 빠져나온다. 그러면서 결합이 되네? 축합 반응. 그래서 얘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이 이루어지죠?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고요. 화학적으로는. 그때 이 결합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그림을 자세하게 볼까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C, 탄소를 중심으로 NH2 아미노기와 카복식이 COOH, 그 다음에 H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뭐 여기에 뭐 H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SH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이 옵니다. 그럼 얘네들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단백질의 종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물이 결합돼서 물이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쫙 연결이 돼요. 이때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했어요. 그럼 더 이상 아미노산이 아니죠? 얘를 뭐라고 하냐? 다이펩타이드. 아미노산이 3개가 연결되었어요. 그럼 얘는 그렇죠. 트라이펩타이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연결됐네? 이거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했어요. 폴리펩타이드. 그러면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인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무지무지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인해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쫙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가 바로 뭐다? 그렇죠. 1차 구조라고 합니다. 1차 구조.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요. 여기서 보통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쫙 연결되면 1차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구조를 이루는 아미노산 사이에 얘네들끼리도 이제 결합에 의해서 수소결합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모양이 병풍 모양이나 이렇게 나선 모양을 만듭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의 2차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더 꼬여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나선이나 병풍 구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슬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하면서 3차원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3차원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단백질의 3차 구조라고 해요. 3차 구조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아미노산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해요. 얘네들끼리 또 막 이렇게 결합을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4차 구조인데 4차 구조는 뭐냐?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예요. 뭐의 업그레이드? 3차 구조의 업그레이드. 3차원의 구조를 가진 여러 개의 단백질이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하면서 완전 복합 덩어리, 복합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단백질의 4차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에 아미노산이 어떤 것들이 오는지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 아미노산의 개수가 몇이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순서,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그쵸, 서열. 아미노산이 어떠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단백질의 구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돼요. 이런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구조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기능이 이상이 생기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또 그냥 뭐 픽세이션은 아니에요. 고정된 건 아니죠. 얘네들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에 따라서? 온도나 pH 등 환경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온도. 여러분 단백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는 것도 닭가슴살, 막 계란, 흰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자, 여러분 달걀 프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계란을 프라이팬에
통 하고 터뜨릴게요. 그러면 노른자가 만들어지고 계란 프라이가 됩니다. 그래서 접시에다가 담았어요. 계란 후라이를. 근데 좀 먹기가 싫네. 먹다가 그럼 이거 다시 냉장고 넣어요. 그렇다고 다시 원래대로 달걀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마술이죠. 자, 이처럼 단백질은 한번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성이 되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변성이 되면은 모양이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온도뿐만 아니라 pH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또한 구조랑 기능이 전부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변성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기능이 결정되는데 단백질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효소의 주성분이에요. 효소는 우리 몸에 있는 생체의 촉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생체의 어떤 촉매작용, 물질 대사를 조절하기도 하죠. 물질 대사는 반드시 효소가 또 필요하니까. 그리고 면역과 관련된 우리 항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단백질을 사용해요. 너무 중요하죠. 요새와 같은 면역력이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단백질 많이 먹어줘야 되죠. 그리고 또 호르몬도 구성합니다. 그리고 또 뭐 헤모글로빈의 성분으로서 물질 수송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근육하면 당연히 단백질로 구성되었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뼈도 구성합니다. 근육, 뼈, 힘줄, 피부 이런 것 등등 굉장히 많은 우리 몸의 일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백질의 가장 주기능은 뭐냐라고 하면 몸의 구조를 몸의 구성 성분이다. 어떤 거에? 근육, 뼈, 힘줄, 피부, 뭐 항체,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의 구성 성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호르몬 하면은 세포의 어떤 그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백질은.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은 무조건 먹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는 단백질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또 단백질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은요. 기본적인 구조,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구조에 따라 기능이 결정된다는 거. 그럼 이 구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아미노산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럼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되는구나. 이 펩타이드 결합, 즉 아미노산의 종류나 순서나 서열이나 수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결정되는구나. 이거를 맥락을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예는 보기에 엄청 나왔어요. 보기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백질의 기능 외워두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핵산입니다. 핵산, 말 그대로 핵에 있는 게 산성이다. 그래서 핵산이죠. Nucleic Acid의 약자야. Na. 그래서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포막이 있고 안에 이제 핵이 있는데 이 핵을 이루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어. 근데 걔네가 산성을 띠네. 그래서 이걸 핵산이라 부르자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자, 이런 핵산은요. 구성에 따라, 그러니까 구성하는 당의 종류에 따라서 디옥시리보핵산, 리보핵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탄수화물 할 때 배웠죠? 당이 리보스당, 5탄당. 리보스당은 여기 2번 탄소 OH를 갖고요. 디옥시리보스는 말 그대로 디옥시죠. 디옥시. D는 빠져있다는 뜻이고 옥시는 산소를 의미합니다. 보통. 그럼 리보스에 산소가 하나 빠져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OH기가 있다면 리보스당이 디옥시리보스는 이 OH에 O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름을 디옥시리보스당이라고 얘기해요. 이 디옥시리보스당을 갖고 있는 건 DNA. NA가 핵산이었죠. 그래서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이크 엑시드. 그다음에 얘는 그쵸? 그냥 리보스 뉴클레이크 엑시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RNA를 구성하는 당, 얘는 DNA를 구성하는 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DNA는 뭐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DNA는 기본적으로 해서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의 종류도 달라요. DNA 같은 경우는 A, G, C, T를 갖습니다. DNA는 A, G, C, T. RNA는 T 대신 뭐 갖는다? 그쵸, 유라시를 갖죠? 그래서 A, G, C, U를 갖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염기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RNA 같은 경우는 단일 가닥이죠. 단일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고, DNA 같은 경우는 이중 나선 구조다. 그리고 DNA는 보통, 그쵸, 유전 물질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얘는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RNA죠.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알아두시고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표로 DNA, RNA 이렇게 해서 뭐 당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차이점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단위체가 뭐냐? 우리 아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었고 탄수화물은 단당이었고 그리고 지질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인질 같은 경우는 인산기와 지방산, 그다음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 지방산 이런 것처럼 단위체가 달라요. 핵산은 기본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앞에서 뉴클레오타이드 봤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당 염기 1대 1대 1. 그래서 여기가 인산당 염기로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쪽이 이제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이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뭐 DNA 같은 경우가 이중나선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여기 안쪽이 이제 염기고요. 여기가 이제 인산당골격이라고 해요. 인산당 염기 이런 식으로 쭉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당은 앞에서 얘기했죠.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다. 일단 퓨린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림을 잠깐 봤는데 퓨린 계열은 이렇게 육각형과 오각형의 염기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조금 더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아구아구 덩어리가 큰 퓨린 계열이고요. 퓨린 계열. 그다음 피리미딘 좀 기네. 피리미딘은 뭐 이 순서대로 외워도 되고요. CTU 이렇게 얘네들이 피리미딘 계열입니다. 그래서 육각형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좀 짧죠, 길이가. 얘는 오히려 피리미딘이 긴데 얘가 좀 짧아. 육각형으로 하나로 되어 있어. CTU. 그리고 퓨린 계열은 길어요. 육각형하고 오각형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다. DNA는 이중나선 유전 정보, RNA는 단일 가닥 유전 정보 전달하는 역할 앞에서 정리했죠. 그래서 앞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DNA와 RNA를 표를 만들고 특징을 정리해서 만들어 주세요.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주세요. 노트 정리할 때. 아예 정리할 때 그렇게 뭐 그림도 그리시면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 핵산까지 해서 우리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구조, 특징을 알아두시고 여기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리하고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이해는 먼저 동반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해하시고 정리하고 외우기 쉬운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탄수화물 CHO, 뭐 지질 CHO, 단백질 CHON 또는 S까지. 핵산은 또 근데 우리가 얘기 안 했네. 핵산 같은 경우는 아까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당이라고 했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이니까 당연히 CHO 갖고 있고 그다음 염기에 이제 질소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산이 있으니까 P가 있습니다. P. 그래서 CHONP 샵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네요. 자, 그래서 핵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했으니 이제 어떻게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적용해 봐야 되겠죠. 자, 교과서 자료 해석을 볼게요. 교과서 37쪽을 보십시오. 교과서 37쪽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형 문제예요.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A, B, C, 뭐 가 이렇게 빈칸 뚫었죠. 근데 보기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으니까 한 번씩 해볼까요? 자, 단백질, 셀룰로스, 인지질, DNA 나와 있고 지금 답은 인지질 나와 있어요. 동물세포에 있는가를 크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동물세포에 있는 거고 얘는 식물세포에 있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C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는 셀룰로스가 되겠죠. 셀룰로스.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봐야 돼요. 그럼 동물세포의 단백질과 DNA 중에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A가 뭐다? A가 DNA다. 그럼 나머지 B는 단백질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큰 카테고리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가에서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돼? 단백질하고 인지질 구분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단백질 yes가 오게끔 질문하면 되죠. 그럼 어떤 것들 질문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펩타이드 결합이 있느냐? 왜냐면 인지질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항체의 주성분이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단백질이다.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A는 DNA, B는 단백질, C는 셀룰로스. 그 다음에 가는 뭐 아까 이것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쓰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입체 구조가 변한 단백질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 까닭. 아까 뭐라 그랬죠? 입체 구조가 변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외부에 의한 충격도 있을 수 있지만 온도나 pH에 의한 변성에 의해서 그치? 그러면 기능이 달라진다라고 했죠?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그쵸? 단백질의 기능은 입체 구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백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 먼저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힘내시고 한번 기지개 쭉 펴보세요. 기지개 쭉쭉 펴시고 자, 기지개 펴시면서 오늘 출석 코드 안내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출석 코드를 안내할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로 퀴즈 1번 문제가 나갈 겁니다. 자, 오늘의 출석 퀴즈는 10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수업의 출석 코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11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출석 코드 얘기했고 자, 이제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동물의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는 다당류의 형태. 동물이다. 그럼 뭐다? 글리코젠이죠. 글리코젠. 여러분, 글리코젠입니다. 글루카곤 아니에요. 아이고, 먼저 답이 나왔네. 글루카곤은 뭐예요? 글루카곤은 호르몬이죠. 호르몬.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글리코젠이다. 자, DNA와 RNA를 구성하는 물질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 정리하라고 했죠? 여기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DNA, RNA 이렇게 쓰시고 뭐 당의 차이, 염기의 차이, 구조의 차이, 기능의 차이 이런 것들 쭉 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간단하게만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니까 이거 여러분들 정리해 두세요. 정리합니다. 노트에. 교과서에도 정리해도 되고요. 자, 또 오늘도 쉼 없이 달려왔네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봤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개념 확인 문제는 과제 피드백란에 이제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않으셔도 되고, 오늘부터는 이제 수업 후 바로 그냥 퀴즈를 풀어보세요. 퀴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완료가 뜹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 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출석 코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간단한 OX 문제나 주관식 문제 낼 거예요. 그거 문제 풀어주시면 수업 내용 들은 걸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으로 찾아배울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문제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간단한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